최초의 평민 출신 재무관이 선출된 이후에도 평민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직에 계속 도전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견고한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원전 407년 로마는 과거 맺은 휴전 협정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하려고 베이이족에 사절을 보냈다. 베이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장은 배상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로마는 이를 일단 수용하고 베이이를 떠났다. 이듬해 4명의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이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모두 귀족 출신이었다. 이후 로마는 다시 사절단을 보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베이이 원로원은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예전처럼 사절단을 죽이겠다 라며 위협했다. 이로써 로마와 베이이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해졌다. 로마 원로원은 권한 호민관들에게 즉각 징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 병사들은 볼스키족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호민관들은 병사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기며 정쟁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귀족들은 평민들을 끊임없이 전장으로 내몰아 적들의 칼날에 희생시키고 있다. 평민들이 집에서 쉬게 되면 공공토지의 분배를 요구하고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귀족들은 평민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러한 선동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결국 원로원은 준비했던 전쟁 선포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3명의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이 군대를 이끌고 볼스키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원로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평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로마의 시민군은 원래 장비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군 복무가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평민들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귀족 세력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이 이로 인해 많이 완화했다. 기쁨에 겨운 평민들은 무리를 지어 원로원 건물로 몰려갔다. 그들은 나오는 원로원 의원들의 손을 붙잡으며 진정한 아버지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호민관들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귀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조치가 기쁜 일만은 아니다. 결국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평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더욱 분개할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 비용으로 복무했는데 이제 새롭게 징집된 병사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형평성에도 옳지 않다. 하지만 평민들은 호민관들의 반대 주장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 급여를 충당할 세금 징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자 호민관들은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군 급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러나 귀족들은 앞장서서 세금을 내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요 평민들도 이에 동참했다.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세금을 내게 되자 호민관들의 선동은 점차 힘을 잃었다. 그 후 원로원은 베이이와 전쟁을 선포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무난히 통과되었다. 놀랍게도 이번에 조직된 군대는 대부분 자원병으로 이루어졌다.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들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베이이로 진군했다. 이로써 로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체제가 도입되면서 군복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훗날 마리우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확립된다. 로마는 다른 부족과의 전쟁도 있어서 베이이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갔다.
기원전 406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무려 10년을 끌게 된다. 로마의 지휘관들은 겨울에도 철수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마 병영의 겨울 막사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는 로마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통적으로 로마 병사들은 겨울에는 철수하여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겨울 전쟁 소식이 로마 시내에 전해지자 호민관들은 즉시 반발하며 민중을 선동했다. 이것이 바로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유다. 평민들이 로마에 돌아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귀족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베이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며 강력한 성벽과 지형을 이용해 편히 방어하고 있다. 반면 로마 병사들은 눈과 얼음 속에서 가죽 천막에 의지하며 고생한다. 하지만 로마에 남아있던 권한 호민관 중 한 명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크라수스가 호민관들의 선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호민관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귀족과 평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의 반박 연설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병사들이 1년치의 급여를 받으므로 1년 내내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다. 베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해왔다. 베이와 전쟁을 끝내려면 계속 압박하여 정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트로이 전쟁은 머나먼 곳에서 10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곳에서 1년도 참지 못한다는 말인가. 결국 베이 포위전은 계속되었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로마는 베이 외에도 여러 부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 충원과 세금 징수의 어려움을 겪었다.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들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도 군적의 이름을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상당한 수의 병력이 확보되었지만 지급해야 할 급여도 그만큼 증가했다. 로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했다. 도시에 남아있는 시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갔다. 베이와 전쟁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전선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로마 내부에서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내분이 터졌다. 호민관들이 평민들을 선동해 세금 징수를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지휘관들에게 군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급여를 받지 못한 병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군대 내에서 반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장기전의 피로감으로 시민들 또한 귀족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다. 호민관들은 이를 이용해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에 반드시 평민이 선출되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그들이 선거 구호를 내걸었다. 이제야말로 자유를 확립하고 귀족들의 지배를 끝낼 때다. 탐욕스러운 귀족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강인하고 유능한 평민들이 통치해야 한다. 이리하여 기원전 400년에 최초로 평민 출신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이 마침내 탄생했다. 6명의 권한 호민관 중 1명이 평민 출신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귀족들에게 밀려왔던 평민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다. 더구나 당선된 푸블리우스 리키니우스 칼부스는 상당한 고령으로 이전에 고위 관직을 맡아본 적이 없었다. 비록 1명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호민관들은 이에 만족했다. 그들은 세금 징수 반대 운동을 철회했다. 시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납부했다. 이어 군자금이 전선으로 보내어졌다. 한편 푸블리우스 리키니우스는 임기 동안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귀족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평민 후보들이 당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국 이듬해 권한 호민관 선거에서는 단 1명만이 귀족이었고 나머지 5명은 평민이 차지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카밀루스의 등장과 베이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귀족들은 이듬해 선거에서는 교묘한 전략으로 다시 승리합니다. 로마가 베이이를 포위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베이이는 쉽사리 함락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전선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과장되어 전해지면서 로마 전역에 공포가 퍼집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부녀자들은 신전으로 들어가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로마를 구할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